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에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약간 네. 버벅드시는 이긴다 왜 자꾸 조변. 묻지마 조변이라고 해요? 자꾸 묻지마 조변 이게 따라하지 마세요. 묻지마 접니다. 저는 묻지마, 여기는 이긴다. 이긴다. 네. 그렇죠. 이제 뭐 해법에 대해서 이제 이것만 들으면 더 이상 딴 데 가서 묻지 마. 그래서 네. 묻지 마. 아, 이것만 깊은 뜻이 들으면 있다니까. 네, 이것만 들으면 된다. 유튜브만. 네. 아니면 상담 신청해도 되고. 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바람 피우는 배우자도 쾌락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엄청난 고통 속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저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정말 너무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왜냐면 그 예. 배우자 그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가정에서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또 뭐 찾는 그렇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내가 애정에 약간 약한 사람이다. 애정 그렇죠. 결핍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꼭 그래서는 아니고 이게 좀 깊이가 있어. 네. 이게 요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지난번에 여기서, 표면적인 건데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지난번에 복습을 하면 이제 바람이 진행되는 단계가 있거든. 네. 그게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썸 타다가 잦은 만남, 네. 잦은 연락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좀 더 깊어지면 육체적 관계, 스킨십 들어가고 뭐 심지어 성관계까지 그렇죠. 들어가게 되죠. 네네. 여기서 이제 멈추면은 여기까지 해서 멈추면 엔조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네. 그 전에 이제 호기심과 몇 번의 만남, 연락 여기서 멈추면은 썸 탔다. 이런 표현 쓰죠. 우리가 썸 탔다. 네. 그래서 육체적 관계까지만 하고 말면 네. 그야말로 일회성이 되는 건데 네네네. 여기서 대부분 직진을 해요. 여기서 네. 멈추지 못하더라고. 네. 이제 급속하게 빠져드는 거야. 상대방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더 여기서 직진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이제 정서의 강을 건넌다 그러거든. 그렇죠. 이 정서의 강을 건너는 순간 돌아오기 어렵다. 네. 이미 이제 정신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네, 육체로 네, 끝난 게 아니라 정신이 들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다. 예, 그때부터 이제 중독화 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네. 전두엽 손상, 편도체가 이상해지고 도파민이 과잉분비 된다. 전두엽은 계획하고 실행하고 올바른 판단하는 게 전두엽. 이게 망가져 버려요. 네, 그리고 네, 네. 편도체는 위험을 감지하는 우리 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에 이상이 생기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래서 네. 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루 강아지는 편도체가 이상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겁 없는 사람들 뭐 술 먹으면 이게 편도체가 이상 생기는 거죠. 네. 위험을 감지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위험으로 치달을지에 네. 대한 생각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앞니를 내다보는 그 기능이 마비되는 네. 거랑도 좀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죠. 총체적으로 네. 마비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손상된 게 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바람 피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만 산다. 그렇죠.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다. 네. 미래 이거 가지고 뭐 들켜가지고 뭐 나중에 뭐 난리가 나고 뭐 네. 이혼까지 시작하고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혼이 뭐야? 지금 굉장히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막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맞아요. 뭐 열심히 사회에서 막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능력 발휘해가지고 정말 네. 인정받고 네, 네. 누구에게도 호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도 바람이 나면 망가지기 시작하면 편도체가 망가지고 전두엽이 망가지기 때문에 바람에 계속 직진한다. 그렇죠.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게 세상에 드러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세상에 알려진 유명인이 돼도 이게 드러나면 완전히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네. 그걸 생각을 못 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내분들은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네. 그 자리나 뭐 가정을 다 내던질 정도로 네. 직장의 지위나 가정이나 그렇죠. 자녀들까지 내던질 정도로 그 여자를 그렇게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단계.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판단을 못하고. 중독됐다고 보는 거지. 네. 우리가 잘 살다가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에 이렇게 중독돼 버리면 그게 사실 해로운 거거든. 그렇죠. 근데 그 중독되는 순간은 그것만 찾게 돼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상간녀나 상간남한테 빠지는 내 배우자는 네. 거기에 빠져버리는 순간 그 사람들만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야말로 삶 자체가 네. 이제 평화로운 삶이 아니라 네. 고양된 삶. 하나 더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붕 떠 있는 삶, 이 정신이 약간 그 영어로 그 마약에 중독됐다는 표현이 그렇죠. 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이. 하이 상태다. 하이 상태. 네, 높은 상태. 그렇죠. 약간 그거네요. 좀 더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텐션이 올라가요. 텐션 하이 올라가. 텐션. 이게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나면 텐션이 좀 올라가서 말이 많아지고 술 많이 먹어도 전두엽이 망가지고 편도체가 망가지고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거든요. 네. 그래서 술 많이 먹으면은 막 갑자기 말이 많아지고 막 흥겨워하고 기분이 좋아지죠. 어느 막 정도까지는. 평소 때는 노래방 가서 노래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이크 잡고 안 놓고 갑자기 막 테이블에 올라가기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게 이게 고양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노래방은 술 먹는 건 일회성이지만 이 상간녀나 상간남한테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는 네.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정서의 강을 건너가지고 일어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양된 삶이다. 그렇죠. 그때- 고양된 삶은 보통 되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그게 긍정적인 게 맞아. 아니죠. 고양된 삶이 그 좋은 게 아니죠. 아, 좋은 게 아니에요. 고양된 삶이 네. 그 좋은 데 빠지면 좋은 거죠. 우리가 음. 뭐 굉장히 좋은 뭐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뭐 적당한 운동이겠지 네, 네. 또는 이렇게 애를 볼 때 이렇게 나오는 감정들 또는 뭐 애완동물을 기른다든지 이럴 네. 때 약간 고양되잖아. 네, 그 돌볼 네, 때 네, 네.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해로운 데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정을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네. 해로운 거거든.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 이런 거와 같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것들이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 일상을. 이 일상을 파괴하는 고양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스스로는 그게 이제 정상인 거야, 그 고양된 삶이. 그래서 고양된 삶에서 옛날에 그 평화로운 가정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면 네. 극렬히 저항하고 너무 큰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그 가정 안에서의 이런 어떤 평화로운 삶이 좀 심심했을지언정 네. 크게 고통스러웠던 건 아니거든. 좀 심심하긴 했겠지. 또 와이프가 좀 잘 못해주고 그래서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티격태격은 했겠지만 아주 지옥 같은 고통의 삶은 아니었는데 네. 중독이 돼가지고 이미 전두엽 손상, 편도체 이상, 도파민이 과잉 분비된 상태에서 고양된 삶을 살아버리게 되면 거기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는 굉장히 큰 고통이다. 네. 표현을 하자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네. 그걸 하지 못하게 해서 정상적으로 마약 없는 삶을 살라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거와 똑같이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쾌락만큼 고통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돌아오려고 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는 그렇죠. 건가요? 네. 그럼 그 근데- 자리에 계속 있으면 뭐 그쵸. 본인은 그냥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이제 상태에서는? 확실하게 이혼해가지고 그 자리로 가면 네. 그 사람이랑 결혼했다 쳐. 네. 다시 이제 고양된 삶에서 이제 권투 일상으로 이가면서 내려오는 일상으로 거죠. 돌아오기 때문에 괜찮아 그거는. 아예 깨끗이 뭐가 이혼이 되든지. 네. 근데 이혼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나는 거라. 그렇죠. 예. 가정은 유지가 되는데 삶은 고양돼 있고 그 여자는 를 버리려고 하니까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제자리를 못 돌아오고 그렇죠. 한번 노력은 해봤겠지 이 사람도. 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 사람들도 뭐 항상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언뜻 들 때 그렇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죠. 또 나 혼자서 만약에 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하는 그렇죠. 건 나 혼자 하면 되는 건데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두 사람이 안 맞으면 나는 네. 끊으려고 하는데 얘 이쪽이 잡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뭐 이쪽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잡고 하면은 안 더 되는 끊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괴로움도 더 괴로움이 심할 것 심하대요. 같아요. 그래서 네. 집에서 막 괜히 짜증이 늘고 오락가락하고 막 살이 쪽쪽 빠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본인도 고통스러운 근데 거죠. 또 그 쾌락을 못 놓는 거예요. 쾌락을 버리는 순간 네. 이 현실로 다시 돌아오자니 네, 더 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래 그 여자랑 다 정리해. 어떤 여자랑 바람났다 쳐 내 남편이 다 음. 정리하고선 그냥 이제 와이프 있는 그 내 애와 와이프 있는 이거로만 만족하게 가정으로 돌아와. 그래서 네. 애들과 시간 보내고 와이프랑 시간 보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네, 네.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그렇게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고양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바람을 잡는 이런 대처법은 우리 여풍당당만의 대처법은 이 휴머니즘을 가셔야 그러잖아요. 그죠? 네. 휴머니즘. 그래서 이거는 안에 그 바람이 난 그 사람도 이 구원해 주는 거다. 그렇죠. 건전해 주는 거다. 네. 이 고통 속에서. 배우자로서 그 그렇죠. 사람을 지켜주고 그 중독 그렇죠. 뭐 도박 중독이나 네. 술 중독에 빠졌을 때 네. 바로 우리가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혼 사유도 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적정한 정도일 때는 그렇죠, 배우자로서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될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무가 있는 그거랑 거죠. 똑같이 이거는 물론 상간 그 외도 행위는 물론 본인한테도 힘든 거긴 하지만 네.
힘든 거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배우자로서 그 네. 외도에 빠진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렇죠. 초기에는 이런 행동을 제지시켜본 행동을 해보고 거기서 안 될 때 이제 그때 강제로. 네, 강제로 그래서 해서. 제 대처법이 시중에 있는 대처법과 다른 게 시중에는 더 노력하라 그러고 잘해줘 보라 그러고 기다려 보라 그러고 이도저도 안 되니까 이혼하라 그러고 네. 천편일률적이란 말이에요. 네. 이 이치를 알면 이 고양돼 있고 이렇게 자기가 중독이 돼가지고 스스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붙잡고 그런 잘해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심리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네. 의미가 없는 효과 없는 그런 방법론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람을 못 끊고 있는 거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해법이 안 났다니까. 네.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이게. 이거 이제 퍼질 거야 세계적으로. 너도 얘기했지만. 응?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국이 지금 BTS가 다 이거 장악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세계를 뻗어나가는 분야가 네. 많잖아요. 네. 반도체도 1위고 네. 이 분야 1위입니다. 외도 외도 해법. 해결 예, 제가 만들어서 이거 진짜 단언합니다. 저 궁금한 게 네. 대표님이 이 일을 몇 년 동안 하셨었죠? 이 외도 해결하는 컨설팅 13년 됐죠. 13년 정도요? 예. 근데 13년 일관돼. 전에는 이런 요즘은 따라하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좀 있어요. 응징한다, 뭐 맞아요. 대처한다 이런 게. 근데 그때는 13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죠. 뭐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있었겠지만 그때 맞아요. 전문도 없었어요. 전문 인증 받기 시작한 게 사실 10년이 안 됐거든요. 그때 그렇죠. 전문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길을 가시게 됐는지 아, 갑자기 좀 그 얘기를. 궁금하네요. 그냥 영감이 하늘의 계시. 이게 신의 계시. 그건 농담이고 신의 계시는 아니고. 아니 이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아요? 남자가 이렇게 바람났을 때 여러 가지 행태와 그 뇌가 돌아가는 여러 가지 행태 그리고 그런 증상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그런 네. 걸로 딱 추정이 돼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진짜 이건 임상 데이터지. 상담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효과가 있더라. 강제로 쳐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 수많은 상담센터를 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부모 형제들 하는 얘기 듣고 그냥 기다려봤더니 믿고 참아봤더니 이 사람이 지적질하는 거 가지고 노력해봤더니 안 되더라.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저한테 상담 오더라. 이게 이제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정교화돼가지고 이제 심리 이론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강제 행동주의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행동주의입니다. 이거는 네. 뭐 인지주의나 뭐 인본주의 같은 식의 뭐 그런 걸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무슨 뭐 어떤 통합의 개념, 무슨 게슈탈트 이론 이런 걸로 되어질 수가 없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정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수많은 또 박사급에 있는 분들도 이거를 지지하고 있어요. 네. 이거 지지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국은 강제로 끊어내는 식으로 가야 된다. 네. 예, 일단 그렇게 네.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짧게 여기까지 하시고 자, 저희 그 역풍당당 바람치유센터 들어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그 제가 쓴 게시글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연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봬요. 안녕. 안녕.